자연스러운 색 변화가 있어 보이는 맛으로 이제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나? 예. 오늘은 없습니다. 역시 뭐 얘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아직은 없으니까. 그래갖고 뭐 뒤에 있는 이런 느낌까지도 적절하게 살짝 이렇게 얹어주고, 앞에 있는 거는 좀 더 선명하게 해주고, 이런 거만 이제 좀.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펜션 저거 조금만 이제 만져 놓으면 그렇게 흰색 정리도 하고, 일단 좀 붓을 여기서 바꿔서 아이들의 약간 여기서도 좀 또 다른 느낌들은 약간 색들이 이제 바위가 빛을 받더라도 하이라이트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요. 구름이 뭉실뭉실 사진보다 더 아름답네요. 진짜 만화 영화. 이게 뻥입니다. 근데 아, 없는 거. 근데 이제 구름도 자기가 좀 자꾸 좀 밀도 있게 하다 보면은 또 조금 안보 구도 웬만큼은 이제 할 수 있다는 것도 실례로 이제 보여준 거일 수 있어요. 일단은 이제 어떤 흰색들을 좀 계속 메꾸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. 그래놓고 그 다음은 지붕을 먼저 좀 살짝 해놓고,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흰색을 먼저 좀, 저 뒤쪽에 흰색이니까 너무 밝은 흰색을 쓰지 마시고 울트라 색깔을 좀 적절하게 넣어갖고 조금 연한 밝은 톤 한 2.5번 정도의 흰색으로 이렇게. 이게 너무 밝아버리면 앞에가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도 약간 톤 자체를 약간 다운시키는 느낌, 그런 톤으로 이제 화이트 흰색 건물을 먼저 건물도 그렇고 이쪽 이 앞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은 흰색이라도 이렇게 멀리 있는 요 흰색 느낌은 이렇게 좀 다운 시켜 갖고 표현을 해야지. 이제 여기 건물 옆에도 이 집을, 요 앞에는 또 뭐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뭐 그렇죠. 여기도 약간 빛이 좀 약간 들어오고, 요 뒤도 뭔가 살짝 있고요. 그리고 뭐 또 전봇대 같은 경우도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거 살짝 가볍게 이쪽에도 빛이 들어왔다 치고 여기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붉은 지붕을 적절하게 색감 만들어서
지붕 요거는 약간 빛을 받는 쪽이에요. 밝은 쪽에 지붕 색깔. 여기에도 약간 밝은 쪽에 지붕 색깔을 하나 살짝 이렇게. 요 앞쪽도 약간 흰색을 조금 넣어서 섞어서 여기도 약간 이제 빛을 받는 그늘 자리가 있고, 어차피 여기가 그래도 좀 시선을 끄는 중요한 자리래 갖고 좀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. 대충 툭 던지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. 이렇게 놓고 또 적당한 붓으로 또 라인을 또 블랙 라인을 살짝, 블랙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건물이 좀 진한 거 있고, 꺾이는 그것도 두께 있는 자리. 여기 살짝 지붕 두께 있는 거,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약간 그늘 자리를 조금씩 해주는 거죠. 이렇게 여기도 있고, 이쪽에는 또 이렇게 그림자, 집 옆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고 라인 생기고. 그리고 이제 지붕이 이렇게 생기는 거. 그리고 약간 좀 어두운 걸로,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지붕이라든지 뭐 창문이라든지 요 정도 표현은 돼줘야지 이제 그림이 좀 나아 보이니까, 여기에서도 이제 약간 지붕과 창문이라든가 창살들도 좀 넣고요. 이제 그렇게 뭐 대단히 중요한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바닷가에 있을 법한 이런 펜션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, 그러면서 이제
느낌이라든가 느낌들.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또 약간 빌리비언 느낌이면서 멀어지는 어떤 그 나무가 보여지기도 해요.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앞에 정원 이제 좀 집 앞에 이렇게 이런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. 여기에 이렇게 나무 등 이쪽에서도 보면 요 전봇대 앞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적절한 좀 작은 나무들이 좀 이렇게 있어요. 이 앞에도 이쪽 동네도 조금 이 아래쪽도 좀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나무들이 좀 같이 있고요. 집이 있거나 여기도 좀 조금 집 같은 좀 나무가 이렇게 좀 같이 보여지니까 그거 좀 해주고요. 그래놓고 일단은 이제 뭘 또 신경 쓰냐면 앞에 있는 요 이 잔디를 만져주고 잔디에 대한 느낌을 먼저 해주고 이 잔디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이제 약간 샷 그림 같은 느낌 속에 스카이 블루 정도 색을 살짝 넣고 또 흰색을 살짝 넣고 이렇게 요래야지 좀 뭔가 색이 좀 다운되거나 좀 더 다운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딱 거보면 알아요. 약간 좀 채도가 좀 빛이 바란 색깔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줘야지 녹색이든 어떤 색이든 빠져있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좀 채도가 있는 색깔이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채도가 멀리 있는 거니까 채도가 좀 떨긴 색감을 적절하게 여기도 그렇고 요 뒤에도 이렇게 여기도 약간 밭인가 봐요. 이렇게 밭의 느낌으로 여기를 뒤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담이 쌓여져 있고 이렇게 요런 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. 그래갖고 이제 요 애들을 요 정도까지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좀 내려오면 아까 처음에 색깔 했던 거 그 색깔이 이제 요 정도쯤 약간 좀 발색이 좀 다를 거예요. 요런 정도쯤 그 색을 좀 넣어서 좀 이렇게 이 현무암과 차이를 좀 확실하게 내주는 다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. 갑자기 어느 것부터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만큼의 표현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좀 뒤로 가는 데에는 또 다시 또 좀 풀러지라고 좀 약간 채도를 떨기는 색깔을 좀 던지기도 하고 좀 약간 또 여기 잔디들에 또 굴곡이 또 있으니까 또 굴곡되어진 그런 느낌들도 한번 또 만져보기도 하고 또 채도를 다운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요 안에서 변화를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다시 살짝 올라올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의 발색을 이제 연출할 수 있을까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서 연출 가능한
조금 따뜻하게 갈 수도 있고요. 멀리 있는 데만 약간 좀. 네. 이래 놓으면 이제 일단 중간 D에 대한 느낌이 편안하게 이제 빠졌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고요. 그래 놓고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요즘 같은 선상에 있는 여기도 이제 유채꽃 밭이긴 하지만 유채꽃이 들어오기 이전에 기본적인 어떤 잎사귀들, 네. 잎들,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좀 약간 채도가 떨어진 느낌으로 여기가 이제 같이.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보통 유화도 그렇고 이렇게 어두운 톤을 먼저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.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유채꽃이던 뭐 이렇게 좀 밝은 쪽을 그때 가서 이제 올려주는 거고. 그래서 이제 요쪽은 요 아래쪽도 그렇고, 그러니까 요 빌리디안이라든가, 뭐 세피아라든가, 뭐 울트라라든가 이런 색깔들을 좀 많이 녹았고, 요쪽 동네를 이제 좀 이렇게 어두움에 유채의 그늘 자리들을 먼저 잡아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이쪽 동네에 그늘 느낌을 먼저 그늘과 또 중간 톤 느낌 이런 것도 같이 잡아주고요. 뭐 여기가 조금 이렇게 요 위까지도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이런 데도 살짝 흰색을 덮어가면서 웬만하면 이제 이 아크릴이라든가 이런 거는 흰색을 안 내놓는 게 이제 이 바탕색이 안 남겨놓는 게 좋아요.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톤 정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. 이런 정도로 바탕 느낌을 좀 풀어주고, 그리고 이쪽은 이쪽은 또 원래 바위로 다 덮어버려야 되는데 또 바위를 안 덮었네. 다시 그럼 바위를 다시 원점으로 해서 바위 색깔을 먼저 잡아주겠습니다. 일단 바위랄까 뭐 주황기도 좀 느껴지고 대비가 되게. 요 사이에는 이제 아마 그 유채꽃들이 들어올 자리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색감 자체를 조금 강하게, 요쪽도 그렇고 요 동네가 약간 좀 그늘진 어떤 현무암이 이제 들어가 보이게끔. 그래서 좀 시끌시끌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바위 색깔을 조금씩 눌러주는. 너무 이렇게 이 흰그릿한 게 너무 많아버리면은 나중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화강들의 휴먼. 그래서 돌들을 덩어리라든가, 그러니까 이제 유채꽃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. 이제 나름. 그래서 이제 요 느낌들이 좀 밝아 보이거나, 그냥 밝아 보이는 게 아니라 발색이 좀 있어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들어올 자리들에 대한 예운 거죠.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.
조금씩 돌들을 이제 다듬어 가는. 일단 흰색들이 드러나지 않게 웬만하면 다 덮어야 돼요. 이렇게 이런 데서는 좀 블랙이었건 연한 거였건. 그래갖고 블랙 자리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위치를 잡아놓고, 블랙. 원래 주가 블랙의 어떤 느낌들이 많으니까 콤보 형식이고, 그거를 이제 찾아서 그리고 또 앞쪽에 또 요 느낌을 또 좀 잘 관찰된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멀어지는 이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. 그래갖고 이쪽 동네에 스케치 한 상황에서 돌들의 어떤 모양을 이제 형태적인 거든 밀도든 요거를 좀 잡아줘야 돼요. 얘네들 너무 무시했다가는 이제 좀 나중에 보면은 느낌이 안 날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진한 자리들이 그래서 위쪽 자리가 이제 꺾인 자리라든가 돌들이 특징, 콤보들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펴 나온 그런 자리까지도 그림자가 같이 떨어지는 상황. 그리고 이쪽에 또 여기에서 바위가 잡혔던 특징. 이런 거를 이제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, 이런 거에서 조금씩 이렇게 요 현무암이 어떤 구조가 잡히게끔 어디서부터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흘렀고 머리가 또 약간 또 좀 들어가는 자리며 이런 거. 이게 돌 모양들에 따라서 어떻게 엮여서 흘러서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야지 이제 유채꽃을 그릴 때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채꽃을 앞만 잘 그려도 뭔가 그 유채꽃이 혼자 있는 거지, 이렇게 이제 어떤 돌담과 같이 있는 그 자연스러운 유채꽃이 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조금 귀찮다기보다도 힘들더라도 이쪽에 어떤 현무암의 질감들을 차분하게 연출을 하면 이런 거 약간 또 지금은 또다시 또 이제 밝은 톤 느낌이 이제 들어갈 자리를 이제 시작. 33분 정도. UI인가요?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. 아크릴 과슈랍니다. 유화나 뭐 아크릴 쪽이나 비슷하니까 기법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뭐 물을 안 쓰니까. 니카 아크릴 과슈는 그 유명하신 애니메이션 작가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. 그렇죠. 거의 그 세계적으로 요 제품을 근 80% 이상이 이제 요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.
니카요 제품을. 토너도 있고 뭐 이제 이러지만 이제 이쪽 그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제 그쪽이 강자인 거죠. 일단 토너와 이제 좀 거의 일본에서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. 어쨌거나 이렇게 좀 차분하게 빛 받는 이런 자리에 이제 빛 받는 양감을 좀 잡아주는 정도. 그러니까 요 현무암이 어떻게 모양을 갖추어서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. 이렇게. 그런 자꾸 이제 유체가 지금 뭐 그렇다고 딴 데도 뭐 다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. 네. 일단 이런 정도의 표현 정도가 이제 일단 돼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어떤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. 이런 아크릴 과시 같은 건 이렇게 터치 하면은 얼마 정도 있으면 마르나요? 이런 거는 뭐 한 1, 2분이면 웬만하면 한 1, 2분? 어떤 건 내가 하늘 좀 이렇게 뭔가 복가시 하려고 다 이러는데 벌써 많아져 있어갖고 이렇게 좀 약간 들떠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좀 한 1, 2분 정도면 웬만하면 다 마른다고 보고.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연제라는 걸 이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. 종이에도 이렇게 뿌리나요? 지연제를? 그렇죠. 캔버스에다가도 뿌릴 수도 있고 또 물감을 섞을 때 이제 이렇게 지연제랑 같이 섞어도 되고. 아예 섞어서요. 같이 섞는 거죠. 이렇게 쓰면서.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거고.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드러난 땡겨지는 애들을 이제 좀 여기서 잡아주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귀찮아서 안 쓰는 사람들도 꽤 있죠. 알고 보면 어떤 거요? 그 지연제 같은 거. 그 막 인물 같은 거 똑같이 그린 사람들 보면 그런 지연제 발라서 그 중간 면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뭐 그라데이션 해주는 거.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요걸로 이제 요런 스타일을 갖고 쓴다면 요거가 이제 얘밖에 없다. 얘로 난 이렇게 이제 잘할 수 있다. 자신 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난 아크릴이 제일 좋다. 이러면 이제 아크릴로서 쓰는 어떤 그 보조제들이 또 엄청 많아요. 그 어떤 그 유화의 어떤 장점들을 못 쫓아가니까 이제 그런 보조제로 이제 그 장점들을 좀 커버할 수 있으라고. 아, 유화는 잘 안 마르니까 그런 데 잘 되는군요. 이렇게 중간에 섞어버리는 게. 그래서 보조제